안녕하세요. 차트 특공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띠링띠링.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스테이 호. 오늘 실시간 시청을 하셔서 네. 기분이 업이 됐습니다. 네. 오늘 억수로 좋습니다. 네. 오늘 막 얘기가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또 차트 특공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오셨죠? 네, 열심히 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뭐 피드백을 받고 준비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강의 내용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네. 예. 오늘 보시는 분들은 개 타신 겁니다. 네. 다 모르겠고 고! 네. 고! 네, 오늘 차트 특공대의 19번째 주제는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 예. 며칠 전에 아이언머니 공식 그 대화방에서 네. 어느 분이 이제 파동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마음씨 고운 대표님께서 네. 이거를 차트 특공대에서 한번 진행을 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이 파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동으로 질문을 여러 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우선 차트에서의 파동의 뜻을 제가 한번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네. 파동이란 일정한 주기나 주기성을 가지며 발생하는 가격, 움직임의 패턴이라고 나와 있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건 저뿐이 아니죠. 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네. 예전에 네. 그 대표님이 한 번씩 카톡방에 올려주는 네.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이름이 파도는 쫙 올라갔다가 그렇죠. 쫙 내려갔다가 아. 이걸 파동이라고.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엠머니의 방송이나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파동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뭐 앞에서 잠시 우스갯처럼 했지만 네. 그 파동이라는 게 꼭 차트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는 이렇게 전자기파나 이런 거를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측정기로 보면 네. 이렇게 파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 파형도 예, 파동입니다. 예, 똑같은 파동이고, 네, 과학 시간에 쓰는 파동이 또 똑같은 용어고, 수학 시간에 쓰는 용어 파동도 똑같은 용어고, 우리가 흔히 보는 바닷가에 보면 파도 있죠. 이렇게 네. 파도가 치고 또 물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네. 이런 흐름 자체를 그냥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 이런 파동들이 예, 오고 갈 때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도 보면 파도가 조수간만의 차 뭐라고 낮에와 밤하고 보름 따릴 때와 금음 따릴 때 네. 파도 높이와 물 빠짐이 다 틀린 것처럼 이런 사람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네. 예,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심리에 그런 부분들이 지극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낮아야 될 때 파도가 높아지면 대부분 다 자, 멘붕이 오는 거죠. 예, 큰 어떤 자연재해가 있듯이 네. 똑같이 차트에도 파도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파동이 내려가면은 무한정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정적인 그 힘이 다시 모였다가 다시 파동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이런 파동들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 구간에 가는 동안에 보통의 이런 파동이 한 번 나오고 나면 두 번째 파도가 이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 예, 보통 그러고 난 뒤에 또 물이 한번 싹 빠졌다가, 예, 그리고 다시 또 파도가 치면서 세 번째 파도와 네 번째 파도가 오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거죠. 네. 예, 파도의 비유하면 그런 거고요. 이거를 저희들은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예, 이런 파동의 측정하는 방법들을 뭐 피보나치 형태로 쓰든 여러 다양한 형태로 쓰는 부분들, 특히나 피보나치로 가지고 이를 책정하고 체크하는 방식들 중에 대표적인 게 엘리엇 파동이 있겠죠. 네. 예, 내내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다른 이름으로 붙였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예, 없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파동의 규칙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규칙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그런 규칙 보는 이제 기준을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예, 차트가 그러면 그거대로만 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꼴기도 하고 또 돈을 따기도 하고 꼬라요? 딴다는 게 좀 그런가? 네. 네, 읽기도 하고. 네. 읽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알고 예, 차트를 보면은 네. 좀 더 아무래도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머니의 강의 때도 그렇고 시험 방송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는 파동의 규칙들은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또 알려드리고 있는 그게 좀 더 직관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크기를 네. 좀 나눌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나요? 파동의 크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파도가 떨어진 것만큼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떨어진 거에 절반 정도 올라가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그 땅에 부딪혔을 때 이 반발이 보통은 절반까지 가면 네. 에너지가 0에 수렴을 해요. 아. 네, 0에 수렴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아무런 에너지 공급을 안 줬을 때 네. 생겨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이미 기존에 나와 있죠. 고점과 저점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올라가는 이 반발이 이 내려왔던 구간에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는 관점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체크를 하는 방식에서 실제로 차트를 볼 때 제일 흔하게 보고 흔하게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패턴 A, B, C, D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역시 피보나치로 보는 건데 이 내려온 것만큼의 절반을 올라가게 되면은 절반이나 0.618을 올라가고 나면은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패턴 A, B, C처럼 갈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어찌되면 W 패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게 흐름이 앞에 고점을 어디에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파동의 크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데 파도의 크기를 볼 때는 이런 파동의 크기를 볼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고점과 그리고 저점 반등이 나오게 되는 저점의 그 자체의 변동폭을 가지고 4등분을 나눠 보시면 절반의 절반. 그렇죠. 네. 가장 일반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사고 기준이거든요. 그냥 4등분을 나눠 보시면 25%, 50%, 75%, 100%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실제로 차트가 진행되어 가는데도 중요한 딱 고비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현재 움직임들의 높이가 어디쯤에 있고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다는 거는 대충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저희들은 파동의 크기를 책정하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파동의 기간도 이렇게 뭐 딱 며칠, 뭐 몇 달,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파동의 기간도 뭐 정해지고 이거는 딱히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조정의 얘기를 할 때 지난번 차트 특공대 주제였던 조정이라는 걸 얘기할 때 질문 중에 기간의 조정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간의 조정이라는 부분들에서 이전에 차트가 올라갈 때 만들어졌던 구간 그 구간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 쓰였던 그 기간만큼 내려갈 때도 그대로 또 소용되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간이 줄어든다면은 절반 정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차트의 기간을 보고 그 구간 안에 보통 1파동이 나올지 2파동이 나올지 3파동이 4파동이 나올지 이게 이제 정해지면 대략 파동의 기간들이 나오는데 파동이 일반적인 파동으로 간다면 1파 2파 뒤에 조정이 나오고요. 조정이 나온 뒤에는 3파 4파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 1파 2파의 기간보다는 3파 4파 기간이 좀 좁아요. 조금 좁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간적인 측면을 보지 이거는 이거는
특정 기간 안에 된다. 네.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걸 보려고 하면 차라리 일봉에서의 기간을 알고 싶으면 주봉 차트를 보고요. 주봉 차트 부분까지 좀 헷갈린다 이러면 월봉 차트를 같이 보고 이러면 그러면 파동이 이어져 가는 움직임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기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예.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파동 시에 혹은 파동 전, 파동 후 캔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에 관해서 조금 차례대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네. 상승 시에나 하락 시에 파동이 나오는 차트의 모습들을 조금 차트로 좀 직접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좋습니다. 예, 저희들이 차트를 보시면요. 예,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차트를 전체를 보시게 되면, 자, 이번 하락 제일 저점에서부터의 반등 구간을 예를 들면은, 네. 사실 여기잖아요. 네. 예, 자, 여기가 최저점 구간이죠. 네. 예, 저희들이 보통 시황 화면에서도 자주 하는 게 이평선들과 더불어서 이평선에서 중요하게 항상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보통 52평하고 네. 202평이 추세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 둘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00EMA랑 100MA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파동을 볼 때는 사실 얘를 위주로 많이 봐요. 특히나 52평을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나왔던 차트의 패턴의 볼린저 밴드를 세팅해서 보면은 네. 파도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이평선으로 봐도 보이긴 하지만 이평선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이 지표가 네. 예, 많은 정보를 보유해서 보여주거든요. 네. 이번 파동 23년도 그러니까 1월 달부터의 반등 구간의 움직임을 보면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파동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인가. 네. 뭐 그거 할 때 이거는 이제 강의 시간 때 저희들이 알려드리긴 하고 이게 직관적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이고 사실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엘리엇 파동으로 체크하고 이렇게 안 해도 예, 그냥 눈을 보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예, 네.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몇 개가 보입니다. 네. 네. 저희들은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가는 52평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가면 네. 이 과정을 하나의 파동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50평이 나가면은 이 파동이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한 파동이 완성되었다. 완성, 아, 끝, 네.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파동이에요. 이게 1파동인 겁니다. 네. 그럼 1파동 뒤에 또 다음에 움직임을 보니까 이렇게 묘하게 나갔는데 네.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네. 여기 고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네. 이거는 이 차트의 오버슈팅 영역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차트 파트에 이어지는 모습이고, 이렇게 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네.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여기를 완전히 벗어났죠. 네.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얘는 2파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파동과 2파동이 있는데, 1파동 뒤에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각 파동에는 조정의 구간이 잡히는 거고, 이 조정 이후에 다음 파동이 나오는데, 그 조정, 제가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1파동과 2파동이 붙어 나온다라고 했는데, 진짜 붙어 나왔네요. 예, 붙어 나온다고 해서 조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깊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깊지 않다는 얘기고, 이 움직임이 2파동이 나오고 나면은, 보통 이제 조정이 나오고요. 예,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조정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무조건 절반, 네. 상승분의 절반. 이게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아니면 네. 4분의 1짜리. 아, 예. 그러니까 전체 상승분의 여기가 구간이니까 여기에 상승 구간에 요까지 갔으니까 여기를 잡든지 네. 예, 뭘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예, 여기에 절반, 네. 4분의 1, 아, 예, 4분의 1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 뒤에 움직임이 네. 그냥 보이는 거예요. 네. 예, 여기를 고점으로 잡아도 되고요. 오. 약간의 차이만 있는 분이죠. 네. 여기도 4분의 1짜리 구간에서
깨졌다가 다시 또 올렸죠. 네. 예,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로 아예 돌파를 못한 상태니까 네. 예, 조정이 이어진 거예요. 그냥 요게 2파의 조정이었어요. 네. 이 구간의 움직임이 2파의 조정이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저점을 잡았을 때는, 고점을 잡았을 때는 이 구간이 될 거고, 이 구간의 절반, 눈대중으로 봐도 보이는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볼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점을 놓고 보면 네. 예, 이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파도의 길이를 볼 때 폭이 나오면은 4분의 1로 보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이 움직임도 일봉에서는 1파지만 네. 시간 차트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파동이 나온 거예요. 작은 구간에서는 네. 또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작은 구간에서도 똑같이 파동이 그러니까 나왔겠죠. 네. 예, 4파가 나왔든지. 예. 그러니까 1, 2, 3, 4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파동의 규칙이에요. 여기는 엘리엇 파동으로 뭐 얘기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네. 예, 그냥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절반. 무조건 절반. 네. 예. 그리고 얘가 힘이 좋다? 4분의 1짜리. 아. 예. 그러면 값이 여기가 0.5가 되고요. 여기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 힘이 좋을 때는 절반까지 오기 전에 그 위에 4분의 1 자리에서의 뭐 지지를 받고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예. 여기서의 지지가 받든지 여기서의 지지를 받을 때는 차트는 여전히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추세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폭의 절반을 깨지거나 그 절반을 지키거나에 따라서 사실상 그 다음 움직임이 정해지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여기가 지키는지 절반에서 지키는지 보면 되죠. 이것은 절반까지 오지도 않았죠. 네. 근데 여기가 4분의 1장이 깨졌죠. 네. 그럼 여기를 기준해서 잡아서 또 보면은 네. 여기가 절반이고 여기 4분의 1 자리고 네. 예, 차이가 조금은 나겠지만은 네.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요 자리가 지금 깨졌고 그 다음 움직임이 거기를 눌러주고 네. 반등이 나온 거야. 그러면서 여기 고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렇게 다음 지금 3파가 요 지금 나왔죠. 네. 50평이 나왔잖아요. 네네. 3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 3파가 완성이 됐고 그러면 그 다음 움직임을 보려고 하면 예, 지금 볼린저 밴드 안에 아직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네. 크로스가 나고 있죠. 네. 예, 크로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파가 완성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일반적인 움직임일 때는 1파, 2파가 나오고요. 네. 조정 나오고 3파, 4파가 나오고 나면은 예, 조정이 나옵니다. 네. 이때의 조정은 이 조정폭보다 크게 나와요. 아. 예, 그러면 여기서의 조정은 사실 여기에 고점에 대한 지지만 받아도 거의 절반의 지지를 받는 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의 전체의 절반의 지지는 2파 고점대에서 받는 게 절반의 지지가 되겠죠. 그냥 이게 동일한 크기다라고 봤을 때. 네. 동일한 크기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 고점이 여기였죠. 네. 여기였죠. 아까 올라오는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고 그런데 얘가 나 더 갈 거야 네. 더 갈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고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네. 더 갈 거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더 가려고 하면 한 파동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아. 5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네. 5파동이 나오면은 이거에 종가가 확보가 되면은 이 말은 나 더 갈 거야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더 가라 좀. 예. 이 과정에서 52평이 다시 볼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든지 아까 여기서처럼 붙어서 그냥 바로 네. 다음 파동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네. 예,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이 전개될 수 있겠죠. 이러면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깊지 않아요. 아. 생각보다 똑같이 왜냐면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해서 여기까지 지지대 절반이니까 지지대를 보았는데 여기까지 가버리면 아, 네. 예,
그러면 여기나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요. 지지 라인 자체가 올라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지 라인 자체가 그냥 왜냐면 절반이 네,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고점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 전체 절반이 올라가는 역할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아 파동의 크기라는 게 이미 네. 파동의 크기라는 게 이미 시장에 예,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예, 우리는 이게 파동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네. 보니까 예, 이미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파동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얘 크기, 얘 크기, 얘 크기, 얘 크기를 보면 네. 얘를 보면 최대치가 이미 나와 버린 거예요. 네, 1파동을 보면은 네. 예, 목표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로 가냐 안 가냐는 그 다음 문제지만은 네. 예, 거기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에서도 다루는 게 1파동, 2파동이 같이 가면 조정, 3파, 4파 가는 게 기본 프로세스고. 네. 근데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길게 잡힌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많은 알트코인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조정이 길게 나왔잖아요. 네. 조정이 길게 나왔으니까 얘는 2파, 3파, 4파가 그냥 이렇게 막 이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파, 3파, 4파가 여기까지는 되돌림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파가 아니고 네. 여기까지는 그냥 되돌림 상승이에요. 네. 여기서는 카운팅 안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1, 2, 3, 뭐 2, 3, 4가 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1파 후에 조정이 길게 잡히면 예, 2, 3, 4가 같이 나온다는 게 2, 3, 4 크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파의 고점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2파, 3파, 4파가 그냥 한 방에 나오니까 차트적으로 어찌 나오냐면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급등이 그냥 뭐 짧은 기간 안에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나오고 나면은 기간의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또. 그럼 이거 오른 만큼, 이 높이만큼 네. 옆으로 쭉 조정이 또 길게 잡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살피시면 예, 파동과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치를 계산하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저런 모습들이 화면에 해놓고 그냥 줄자, 예, 줄자, 나무자 30cm, 50cm 자를 딱딱 갖다 대보면 네. 그냥 나와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게 일봉 아니고 뭐 1시간봉, 뭐 1분봉으로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그렇죠. 나타난다는 예, 말씀이신 거예요. 그 규칙성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파동의 형태를 파악하는 부분들, 네. 예, 그리고 그 횟수들 판단하고, 그럼 여기는 여기도 나왔죠. 예, 대부분 다 헷갈리는 분들이 이런 거를 3파라고 얘기를 해요. 3파가 아니에요. 네. 여기 구간 안에 있잖아요. 예, 네.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2파의 조정.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2파의 연속인 거예요. 2파동의 연속인 거고, 예, 이런 기준들이 이미 시장에 네. 충분히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못 보냐?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탠스로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저건 내한테 충분히 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데, 네. 이전에는 저게 내한테 의미 없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반기의 비트코인의 움직임들이 1파, 2파를 갔었네. 그리고 2파의 조정을 받았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3파와 4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들인데, 네.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고점대를 형성하고 조정이 나올지,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다음 조정은 여기 구간대에서 받는 게 일반적이구나. 네. 예, 이게 건강한 조정이에요. 예, 악재에 의한 조정이 아니고, 네. 예,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할 때 네. 좀 더 건전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네.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사실 질문이 10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 9개까지 질문 다 끝났습니다. 지금 오면은 질문을 얘기를 해보세요. 질문을. 아니 그러니까 전에 좀 읽어보셔야지. 그냥 안 읽어보시고 다 하시니까 지금 다 끝났잖아요. 전 뭐 하라고 지금. 아니 그거를 나눠서 얘기를 그럼 중간에 끊었어야지.
근데 어떻게 또 끊어요? 이사님 말씀하고 계신데. 어이. 명품 강의 진행 중인데. 아이, 이제 질문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질문이 나와야지 저 내용들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하라고요? 근데 질문이 진짜 여러 개 있었는데 질문 내용을 다 포함해갖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질문 내용도 한번 읽어주세요. 질문 내용을 그럼 한번 네. 한번 살짝 빨리 읽어드리고 네. 갈게요. 그 얘기를 다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박스권이랑 행보 중에서도 파동이 나오나요? 라는 거는 이게 일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시간봉으로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파동이 나오겠죠. 네. 네. 그리고 파동이 진행 중이거나 나올 것 같은 캔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말씀하셨고요. 또 캔들이 아닌 파동의 움직임의 규칙성을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또 분명히 말씀하셨고 1파, 2파. 네, 1파, 2파, 그 다음 예, 3파, 4파 나오는 거 말씀하셨고요. 또 파동을 통해서 다음 움직임이 나올 구간대의 가격을 또 예측해 볼 수도 있나요? 라고도 아까 요거네요. 요거를 네. 알면은 네. 예. 이거를 그냥 그렇죠. 단순하게 곱하기 4배를 하면은 네. 답이 나오겠다. 네. 예, 3배나 4배를 하면은 답이 나오겠다. 뭐 네. 이 정도 맞습니다. 내용이네요. 예,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터무니 질문 없네. 드려볼게요. 터무니없어. 왜 제 걸 다 하시냐고요? 아닌데.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파동과 캔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네. 꼭 함께 체크해야 할 것과 좀 팁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파동과 캔들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될 때 네네. 또 같이 함께 체크해야 될 것과 그에 대한 팁을 좀 있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항상 좀 쉬워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예, 쉬워야지 내가 판단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수치 계산을 하고 복잡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구간이 지금 현재 복잡한 구간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예, 복잡한 구간에서는 절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요. 예.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평선이 꼬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중장기 이평선들이 막 비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네, 돼요. 이렇게 그 꼬여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 이게 풀어지는 모습으로 해서 이평선이 정별이 되든지 역별이 되면서 네.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추세의 움직임. 52평이 위로 보고 있는지 202평이 위로 보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의 단기 움직임은 캔들이 92평 위에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지 네. 92평 아래에서 힘이 빠져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네. 이 움직임이 흐름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네. 왜냐면 92평을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 있게 92평 기준으로 캔들이 힘이 세다 안 세다 그런 걸 보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밑에 있으면 캔들이 52평 밑에 있고 92평 아래에 있으면 이 차트는 내려간다는 차트를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차트가 52평 위에 있고 92평에서의 아래 위로 움직이면은 여전히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구나. 근데 92평 위에 있는 모습으로 가면 이때부터는 또 새로운 또 반등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네. 뭐 요런 부분들을 시간에 저희들이 강의 시간에도 알려드리는 이제 시간의 규칙. 네. 그런 3의 규칙이라는 요소를 또 제공해서 보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하네. 내려가려고 해도 여러 차례 시도를 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면서 중간에 꼬였던 이평선들, 이런 차트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이평선들을 풀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52평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었으면 92평 아래하고 있었으면 이때 차트는 내려오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만 판단이 되면 사실 여기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상승할 때는 여기가 어디예요? 저점의 영역이죠요. 여기서는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만들 때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는 차트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요. 그 부분들이
이평선과 함께 볼린저 밴드와 함께 이평선을 보고 지금 현재 파동, 오늘 주제인 파동, 네. 파동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어느 구간에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못 벗어났잖아요. 네. 못 벗어난 상태에서의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니까 여기에 고점대 이렇게 보시면 네. 예, 움직임을 살피는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봐요. 네. 사실 이렇게 라인을 딱 그거 보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네. 이 라인 두 개를 딱 끊어놓으면은 내가 뭘 봐야 되는지가 이미 답이 나와요. 네.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아 이게 저렇게 하는 게 보는 게 맞는가라고 놓고 꺼놓고 라인을 딱 두 개를 놓고 네. 예 아까 했던 4분의 1을 나누어서 보면은 네. 예 저 차트 움직임이 눈에 확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미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가 판단이 딱 서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예, 실수를 많이 줄이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예, 그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진짜 사실 질문 만드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았어요. 질문을 정리하는 그래요? 것도. 예. 좀 내용 파동이라는 게 저도 좀 생소하고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웠는데도 이렇게 또 IM머니에서 쉽게 또 정확하게 또 명쾌하게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 영상은 제가 매번 느끼지만 오늘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진짜 강의 내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오늘 시청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오늘 좀 더 진짜 파이팅 아 그때 넘치게 업이 돼서 하신 내가 것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막 달리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편집을 해야 되는 건가?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실제로 차트를 살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냥 직관적으로 내가 이 기술적 요소를 몰라도 볼 수 있는 포인트만 지금 확인을 하시면은 차트 이게 1파동이구나 이게 2파동이구나 그리고 이런 파동들이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차트가 어느 구간에 있구나 항상 중요한 거는 차트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건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투자 매매의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뭐 결국은 안 보시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 번 보셔서 보시면 이게 너무 쉬워서 설마 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들이죠. 네, 제가 지금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맞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면은 차트라는 거를 쉽게 보라는 의미가 이제 와닿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은 전혀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직관적이고 좀 편한 방법으로 차트가 안 보일 때는 차라리 덮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게 오히려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 파동, 본의 아니게 질문을 다 씹어먹고 가버려서, 좀, 적당히 좀, 저지를 시키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너무 오버해서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저희는 좋죠, 사실. 저희는 너무 땡큐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파동 잘 활용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